도심의 공원 부지 일부에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머지는 공원으로 만들어주는 민간 특례 사업이 올해부터 제주에서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민간 업체 수익은 보장해주면서 정작 공원시설 공사비는 100억 원을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도심 한쪽에 남아있는 21만 제곱미터 규모의 숲. 올해부터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는 중부공원 부지입니다. 공원 부지의 20%에는 아파트 778세대를 짓고 나머지 80%는 공원으로 만듭니다. 민간 건설업체는 아파트 지을 땅을 쉽게 구하는 대신 공원까지 만들어 제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입니다. 사업자는 이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착공 신고서를 최근 제출했는데요. 조만간 모델하우스를 열어서 분양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원에 짓기로 했던 전국 최초 공공 커뮤니티 시설인 가족 어울림센터 건설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원시설 공사비는 450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1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제주시는 총 사업비가 늘면 아파트 분양가도 오르는 구조여서 분양가를 낮추려고 공원시설 공사비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총 사업비를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려줬고 사업자의 수익률을 낮췄다면서도 수익 규모는 종전과 똑같이 보장해줬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500만 원에서 2,430만 원으로 60%나 올랐습니다. 결국 공원 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질 시설이 사라진 거다. 그러면 이건 시민의 편이 아니고 사업자의 편에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특히 민간업체가 당초 약속했던 공원 시설을 축소하면서 공원 조성 계획을 중요하게 평가했던 사업자 선정 과정도 무의미해졌다는 논란도 일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059호로 역대 최고치였던 11월보다 한 달 만에 31호가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 물량은 전국 미분양 물량의 1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건데 1년 만에 59%가 증가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제주역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이 지역별 인구 증가와 감소 편차가 크고 원도심 활성화와 농산물 문제도 주요 현안인데요. 제주시 을 선거구 유권자들을 박주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인 제주시 을 선거구. 원도심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 개발 등으로 신시가지들도 생겨나고 있는 곳입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의 인구는 24만 1천여 명. 이곳 아라동은 최근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인데요. 대단지 아파트와 연립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삼양동과 봉계동에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필요한 정책도 다릅니다. 원도심의 경우 35m로 한정된 고도 제한, 신시가지 경우 생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고도 완화, 소위 말하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보니까 그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같은 게 좀 부족해서 이용하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제주시 동부 지역은 대표적인 월동채소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또 에메랄드빛 바다와 빼어난 경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인건비와 물류비 인상을 비롯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하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월동 채소는 육지에서 소비가 거의 되니까 해상 물류비가 꼭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 관광지다 보니까 이 쓰레기 배출량이나 그다음에 하수 처리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존 분담금을 부여해서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원주민과 새로운 지역으로 옮긴 이주민이 혼재돼 있다 보니 후보자질 기준도 차이를 보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후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도덕적인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분이 더 책임감 있게 더 잘 정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년 전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4.27%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아라동에서 54.5%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부상일 후보는 우도면에서 58.4%로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의 출마가 유력하고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 정의당 강순아, 진보당 송경남 예비후보가 출마합니다.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정당에서 입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의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는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용천동굴 완충구역에 포함되는데도 제주도가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1심 판결이라며 판결 이유를 파악한 후 항소를 검토하고 판결 확정이 될 때까지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선 침몰로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해역에 함정 21척과 항공기 넉 대를 투입하고 주변 해안에도 소방의용대 등 13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7일 밤 9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동쪽 18.5km 해상에서 4톤급 옥돔잡이 어선이 침몰해 선원 1명은 구조됐지만 2명은 실종됐습니다. 제주 MBC는 최근 제주 보존 자원인 화산송이가 중고거래 앱을 통해 버젓이 판매된다는 사실을 보도했었는데요. 자치경찰이 보도된 업체들을 단속해 불법 거래 정황을 확인하고 판매업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경찰관들이 허름한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는 노란 포대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포대 안을 열어보자 흙 부스러기들이 담겨 있는데 제주 보존 자원인 화산송이입니다. 인력사무소 대표가 철거 현장에서 가져온 화산송이를 팔려고 모아둔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물량만 700kg. 지난해 9월부터 중고 거래 앱을 통해 20kg 한 포대를 2만 원씩 150포대를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 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판 거예요? 주변에서 와가지고 사신 게 나는 누가 그만이 뭐죠. 제주 MBC가 지난 9일 중고거래 앱에서 화산송이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자치경찰이 해당 업체를 단속해 판매업자를 검거한 겁니다. 화산송이 이거 제주산인 거죠? 예, 산에서 파봤으니까. 개인적으로 파온 거예요. 매매업 등록은 된 곳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철거업체예요. 제주산 화산송이는 중국산과 달리 자연스러운 모양이 예쁘고 물 빠짐이 좋아 조경이나 인테리어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자치경찰에 적발된 화산송이입니다. 보존자원인 화산송이는 도내에서 허가 없이 사고 팔거나 도외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조례로 판매를 엄격히 관리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인력사무소 대표와 손 모양으로 화산이 굳어져 만들어진 용암구 7개를 판 만물상 대표 등 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보존 자원인 화산송이의 매매가 성행하게 되면 이에 따른 화산송이의 출처인
제주의 곶자왈이나 오름 같은 곳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고, 자치경찰은 압수한 화산송이를 제주 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하고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국회의원이 오는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위성건 의원은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추진은 필요하지만 도민 이익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위성건 의원의 제2공항 성상건설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 쟁점은 제2공항 건설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 제시가 돼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여야 연석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슬로건으로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가 선정됐습니다. 슬로건에는 유난히 추웠을 그때의 제주 봄바람을 기억하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전국에서 접수된 552건 가운데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슬로건은 홍보 아치와 현수막 등 추념식 홍보에 활용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4.3 평화재단은 다음 달에 이사회를 열어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고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관이 개정되면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신임 이사장을 공모하는데 올해 4.3 추념식 이전에는 임명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의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이 현대산업개발과 한화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조합이 가계약 추인을 부결하고 새 시공자를 선정한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재건축 조합이 현대산업개발과 한화에 손해배상금 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1심 판결 후 손해배상금을 납부했고 새 시공사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MC 유튜브 콘텐츠인 세로세로가 2023 제주도 기자상 편집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세로세로는 방송 뉴스를 1분 미만의 세로 영상으로 만든 콘텐츠로 지난해 8월부터 240여 개가 제작돼 유튜브 제주 MBC 채널에 게시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차별화를 해 레거시 미디어 플랫폼을 넘어선 발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주 공항 등의 폭탄 테러 예고글을 올린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 등 5개 국내 공항에 폭탄 테러 등을 예고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숙박시설 7층에서 불이 나 30대 투숙객 1명과 불을 끄려던 50대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